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쓰신 책 중에 하나가 신친일파라는 책이 있잖아요. 친일파와 신친일파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친일파는 그 사실 그 45년까지 예. 일제 간정기 하에서 일본에 협력한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친일파라고 예. 하여서 신친일파는 사실 뉴라이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인해서 많은 진보계 예. 인사들이 이제 우파 쪽으로 예. 갔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상당한 논리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우파는 논리에 좀 약했는데 오히려 좀 진보계 사람들이 중심되었기 때문에 그 논리를 구축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소련이라는 그 중심적인 세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는 끝났다라고 하여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념이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하여서 하나씩 그것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씩 해 버렸더니 끝까지 가버린 데가 극우파였다는 거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진보적인 논리를 하나하나 부정해 나가면 결과는 극우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하나 또 고민하면서 그 사람들도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극복해 나갔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결말은 그 자신도 모르게 그 도착한 데가 극우파가 되고 있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통한다니까. 바로 그러니까 유명한 그런 한국의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학자들도 원래 진보계 인사였다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절대 안 되는 게 그 한국의 진보계다, 한국의 좌파가 가장 그 죄가 많다 그런 식으로 그게 자신을 계속 부정해 왔기 때문에 끝까지 부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이게 또 자신을 전당화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좌파 진보를 철저하게 이제 적으로 돌리는 거죠. 이게 또 그게 또 그 사람들이 뭐 논리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보면 논리가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궤변처럼 느껴져요. 궤변.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는 일본인이었다. 그런데 진정한 일본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그 왜곡시키고 은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신을 전당화하기 위해서죠. 심지어 김영석 관장은 그런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거잖아요. 선거권이 없었고 똑같은 신분이 아닌 걸 알면서도 자기 부정을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그걸 외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알고 있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요. 사실. 그러면 그렇다면 그분은 학자로서도 실격인 거거든요. 그걸 몰랐다면 일반인들은 그래요. 모를 수도 있는데 그분은 학자라면 그 몰라서도 안 되는 거고 알았다면 더 나쁜 거고. 더 나쁜 것이고요. 맞습니다. 또 그 한국 사람들이 당시 탄광으로 많이 갔잖아요. 일본의 탄광으로. 그때 탄광 노동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제수들이 한 거거든요. 원래 제수. 그런데 그 제수 노동을 못하게 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선인이나 대만인으로 투입하기 시작해요. 전쟁포로라든가. 그러니까 제수 노동에 그런 식으로 보통 일본인들은 안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키면 안 되는 것으로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준노동이었고 그리고 징용하면 안 되는 그게 잘못되면 죽으니까 그럴 경우는 완전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린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을 연합국은 알고 있었어요. 연합국은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1943년 가이로 선언이 나오잖아요. 예. 가이로 선언 때 코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는 뭐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코리아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네. 이렇게 말해요.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는 코리아를 적당한 시기에 해방시켜서 독립시킨다. 거기에 잔제스, 처칠, 루즈벨트가 합의를 합니다. 예. 그것을 그 포츠담 선언에서 그 부분을 흡수하여서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독립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그때 이야기한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는 코리아예요. 바로 이것이 코리아라는 당시에 한반도의 상태가 불법이었다. 노예 노동, 노예 노역으로 온 국민이 일본한테 노림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로 당시 그 삼국은 정확하게 그 코리아 한반도의 상태를 진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한반도가 그 일본 지배가 합법이었다라는 것은 일본의 궤변에 불과하고요. 1965년에 그때 박정희 정권에서 일제 간점기는 무효다, 불법이다라고 한 내용이 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예. 아니 그 일본의 논리로는 합법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논리가 뉴라이트의 논리예요. 아니 만약에 이거 말을 바꿔서요.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는 코리아라는 표현 썼잖아요. 만약에 이게 합법이라면 일본인도 노예였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코리아가 노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상태였으니까. 그러니까 김관장의 얘기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게 합법이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럼 역으로 이제 반대 관계도 성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본인들도 노예였단 말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만 이런 상태였는데 예. 그러니까 노예 노동을 시켰다라는 그러니까요. 것은요. 아. 그 국제적인 말로는 그것을 강제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orced labor라는 예. 영어의 말은 그냥 한국에서는 강제 노동이라고 하지만 국제법으로는 노예 노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불법이다라는 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관산이나 그남도에서 first labor 이 말을 일본은 계속 거부를 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여쭤볼게. 조금 이제 윤석열 정부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기 위해서요. 1987년 이제 민주화 이후에 정권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 가지 역사와 관련해서 원칙을 세웠는데 첫째가 좌우 진영을 떠나서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의 역사는 존중한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서로 근대화에 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재 역사를 미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셋째,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 근데 이 세 가지 원칙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 깨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깨지고 있는 것 같다라기보다 깨졌다. 깨지고 있다. 이미 깨졌다. 앞으로 계속 깨질 깨질 것이다. 예. 지금까지도 많이 깨졌지만 남아 있는 부분도 깨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승만도 하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박정희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것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박정희 정권에서는 일제 간점기는 불법이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한일 기본 조약에 그렇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모두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 정권은 그거는 예를 들면 진일이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물론 진일 인사 많이 썼어요. 예, 이승만 정권에서도
그 진일 예. 인사 엄청나게 많이 되고 기용했잖아요. 그래도 외부 일본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싸웠어요. 예, 독도도 그렇고 굉장히 싸웠어요. 그러나 그 용인은 그거 다 해줬어요. 예. 이 정권은 내부에서도 친일이고 실제 일본하고도 다 파죠. 일본의 모든 것을 파죠.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보수 정권에서 그 계속 그 견지해 왔던 부분, 그거 뭐 조금씩 해지기는 했어요. 예. 사실 그 균열이 살짝 균열이 살짝씩 있었지만 있었지만 여기서 완전 바사삭 다 완전히 이게 이 그냥 그 5년간의 모든 것을 그 바꿔 놓겠다.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와장창 무너지면 사실 되돌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나 원래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관복회도 그렇고 여러 역사 단체도 오늘 48개 정도의 역사 단체가 어마어마한 피난. 예. 그러니까 김현석 그 관장 취임을 취소해라. 예. 이렇게 또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각종 그 독립 유권자 예. 단체도 그렇고요. 이러한 진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그 뭐 깨진 것을 다시 복원할 때에 힘을 많이 발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더 이상 깨지면 절대 안 됩니다. 더 이상 깨지면 절대 안 된다. 예. 아니 여기까지 또 많이 참아왔거든요. 왜냐하면 예. 깨진 거 깨트리는 거는 왜 항상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깨트리고 왜 네. 이 수습과 이 마음의 어떤 고통은 왜 또 국민들이 감내를 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걸 또 감내를 해야 하는지. 네, 여기까지가 한계선이고요. 예. 더 이상이 되면 진짜 이것은 이전찬 관복회장도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큰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제 제가 어떤 라디오에 그 이전찬 회장의 그 인터뷰를 좀 들었어요. 네, 그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 정도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를 보냈다. 맞아요. 라는 거죠. 예, 임명을 철회해 달라는. 네네. 그거 그 처음으로 어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예. 말하면서요. 그런데 모두 완벽하게 무시당했다. 예, 이러한 부분에서 예. 뭐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견직식을 예. 그렇게 취소할 이러한 내용밖에 없다. 막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 얘기한 거 저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저도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배경에서 하셨더라고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아니 내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했는데 왜 자꾸 이거 갖고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분께서 아니 안 된다라는 편지를 3번이나 보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 그 얘기를 그렇죠, 그렇죠. 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분이 말하기는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네.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오늘 뭐 신문에 다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은 먹고 살기에 힘든데 이런 거 그렇게 깊이 생각하나 맞아요. 막 그런 예. 뉘앙스의 말씀하셨죠. 그런데 먹고 살기에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먹고 예. 살기 힘든데.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국민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70% 정도는 이러한 민족적인 전신이 대단히 중요하다. 먹고 살기 이상으로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거기에 자부심이나 자존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훨씬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뭐 윤석열 정권의 역사관이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고요. 예, 뭐 다 하셨어요. 했고요. 예. 근데 사실 그 하면 할수록 그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더 이상 뭔가 있으면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예, 그러면 저도 뭔가 예감을 좀 느껴요. 뭔가 아주 거대한 뭔가가 시작될 우려가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3년이나 있잖아요. 예. 그 3년간 그 어떻게 참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2년도 5년 이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길었고 앞으로 더 이상은 안 된다. 네. 예. 호사카 유지. 예. 세종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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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